자, 시작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공간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거 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차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차원은 1차원이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다루기로 했었던 거냐면 수직선에서 다루기로 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차원에서 얘가 어디로 확장됩니다? 2차원으로 확장됩니다. 2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좌표 평면이야.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가 몇 차원으로? 3차원. 그렇지. 3차원으로 확장이 돼 가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1차원은 그냥 뭐였어요? 수직선이었어요. 그지? 수직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축이라고 불렀었고 걔를 보통 이제 X축 이렇게 불렀었어. 그지? 2차원은 뭐예요? 뭐 X축 하나랑 Y축 하나가 있는 거. 차원이 몇 개? 축이 몇 개? 2개 있는 걸 2차원이라고 하죠. 그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3차원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X축, 여기 얘 Y축, 그 다음에 여기 Z축 해가지고 여기 X, 여기 Y, 여기 Z 이렇게. 축을 만들 때는 걔네들이 각각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3차원 이상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4차원이라고들 많이 하잖아. 근데 4차원이라고 하는 게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 따라 그 값들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4차원 이상을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어디까지 배웁니다? 3차원까지 배웁니다. 이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 좌표의 이야기겠지. 여기는 얘에서 좌표를 하나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요 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럼 나는 걔 뭐가 필요해? 그냥 하나의 값이 필요해. 그 값은 그냥 x1입니다. 이렇게 됐었고 2차원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냥 뭐 x1, y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x1이고 여기 얘가 y1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는 x1, y1, z1 이렇게 돼가지고 x1 여기가 x1 그 다음에 여기가 y1 여기가 z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지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 점이 내가 원하는 그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점 하나씩만 더 추가시켜보자. 여기다가 하나만 딱 추가시켜. 점을 하나만. 여기서 이제 x2라는 이런 점을 하나 추가시켜볼게요. x2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2, y2를 추가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2, y2, z2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추가시켜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쉬운 얘기야. 그치?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점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거리는 뭐예요? x2-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사실 그 절대값을 박아주지. 이유는 누가 큰지 몰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배우기엔 이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사실상 원래 의미는 얘가 똑같아요. 절대값 x2-x1의 제곱이고요. 절대값 y2-y1의 제곱입니다.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 x2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y2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는 이 차이와 여기는 이 차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 거리를 만듭니다. 정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세 개짜리로 가면 어때? 똑같이 뭐 루트 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더하기 z2-z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뭐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뭔가 뭐 상황이 바뀌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나는 그 y 좌표들의 차이, z 좌표들의 차이, 그 x 좌표들의 차이가 지금 궁금했던 것 뿐이고, 그렇지?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간단하게 분점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자. 분점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구할 때는 걔가 뭐 m 대 n으로 뭐 내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점입니다. 각각 얘는 m 더하기 n 요거 분의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되고 외분점이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땠어?
이 한 점만, 이것도 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당연한 얘기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x 좌표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y 좌표에 대해서 한 번씩 더해줍니다. 이게 3차원으로 갔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얘는 똑같은 짓을 몇 번? 3번에 걸쳐서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을 좀 바라볼 건데 1차원에서의 식은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1차식의 의미가 좀 뭔지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 1차원에서의 1차식은 그냥 하나의 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x가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x는 1차식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x가 3이었군요. 뭐 이런 걸 그냥 여기는 이 점 하나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뭐라고요? 얘는 그냥 점을 의미합니다. 점. 오케이?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이 얘기 말고 여기는 얘 한계가 1차원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거의 한계는 사실상 점이에요. 이게 점에 국한돼 있어. 점과 점의 관계를 보는 것만 여기서는 해왔었고, 그 다음에 2차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점 이야기도 당연히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 어떤 선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어. 맞아? 직선도 있었고 원도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3차원에서 보고 싶은 거는 점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볼 수 있어? 선도 볼 수 있어. 여기 하나 뭐가 더 추가돼요? 이제 면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추가돼요. 오케이? 면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싶은 다시 한번 1차식, 얘 1차식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x는 3이라고 이렇게 준 거는 여기는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는 이 점 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2차원에서의 1차식,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3입니다. 2y는 3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얘는 여기서 선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는 얘는 직선을 의미하게 되겠지? 그죠? 여기서 3차원에서의 1차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x, y, z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는 면을 의미해요. 그 면은 그냥 면이 아니라 평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잖아, 그지? 차원이 하나씩 줄어들면 늘어나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어차피 우리는 이 차원, 좌표 평면 혹은 공간 좌표 쪽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들이 결국 도형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럼 그 도형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 좌표들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얘랑만 연결시키고 싶어. 그다음에 이 점들을 여기는 이 점들을 죄다 모아봤어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이렇게 뭐 하나의 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점들을 다 모은 걸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예요? 도형을 뭘로 표현합니다.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자취라는 게 뭐예요? 자취. 쉽게 말하면 그냥 점들이야, 점들. 그치? 그냥 자취라고 하는 거는 점들, 점 하나가 아니라 점들. 그러니까 어떤 요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점들이 자취가 되는 거고, 그치? 그 자취가 결국은 모여서 뭐가 됩니다? 도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2차원 얘기로 먼저 가보자. 2차원이 쉬우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취의 방정식 하나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어떤 정점이 있었대요. 정점 A, B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취가 궁금했어요.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했어요. 라고 해서 배운 게 사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운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 점을 뭐라고 세팅을 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은 이 점을 내가 x, y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x, y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세워주세요라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 모든 자취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겠어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 원래는 이제 루트 있었지만 양변의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원의 방정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취의 방정식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죠? 여기 얘가 3차원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똑같은 상황을 3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정점이야. 정점 똑같아. 얘는 근데 3차원이니까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거리가 똑같이 r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x. 얘는 세팅 자체가 뭘로 바뀌겠어? 세팅 자체가 x1 다시 x, y, z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야. 그 만족하는 점들이.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c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r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가지고 구의 방정식.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얘래요. 그 얘가 된 이유는 사실 이 정의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의 정의랑 구의 정의 정도는 당연히 기억해놔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봐봐, 이 도형의 방정식을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도형을 어디다가 올려놓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해서. 도형을요? 그 좌표. 그렇지. 좌표 평면이건, 그렇지. 그러니까 평면 좌표가 아니면 공간 좌표가 그냥 도형을 그냥 얹혀놓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있잖아. 이 좌표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거두는 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점을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그냥 말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거기 등장하는 그 도형들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쉬운 뭐 점도 있고요, 그렇지? 선도 있어요. 여전히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등등등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원도 있고요, 뭐 삼각형도 있고요, 사각형도 있고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렇지? 면에서는 어떤 평면도 있고 구도 있고 등등등. 근데 그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사실상 도형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파트는 사실상 어디서 배우는 거니? 요거 중학교 2학년 2파트 도형 파트,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파트,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 수학 1에서 고1 때 수학 1에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충분히 내가 이 성질들을 다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이야기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제일 유명한 건데 이런 거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평행사변형 성질이. 일단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뭘까? 그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그렇지.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요거랑 평행하고 요거랑 평행이에요. 이런 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였어요. 맞아? 얘 성질은 뭐가 있을까? 성질은 그러니까 지금 그 종빈이가 이쪽 파트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바로 나와야 될 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같아요. 근데 얘랑 같아요.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 이렇게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합니다? 이등분합니다. 다시 여기서 제일 많이 평행사변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합니다? 이등분합니다라는 이 성질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이건 요 1학년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중점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중점이 됩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되게 많았었잖아. 맞죠?
다음에 평행사변형 말고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또 있었지? 마름모라는 게 있어요. 마름모. 오케이? 네, 마름모를 발견했어요. 그 마름모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뭐 내변의 길이가 다 같아. 이거 마름모라고 한대. 그렇지? 여전히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고요. 여기는 얘랑 얘랑 같아. 근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어떤 성질이 있어?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얘는 수직 이등. 요거랑 요거 같고 요거랑 요거 같은데 여기 얘가 수직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 푸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도형이 나오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그 도형에 대한 성질을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 있는 그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남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 좀 유명한 좀 잘 나오는 것들. 자, 이등변사항표이 있었어요. 이등변사항표를 봤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지. 얘는 이게 발레예요. 얘랑 얘랑 같아요. 이렇게 발레. 그러니까 여기는 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점을 지납니다. 라는 이런 성질. 다시 얘랑 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점을 지납니다라는 성질을 읽고 이등변사항표를 봤으면은 발 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어야지 이쪽 파트가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할게요. 좀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나중에 동영상 보고 다시 필기를 해놔. 수업 끝나면 바로 올려놓을게. 유튜브에 전원 수학을 치면 돼요. 그럼 너희 반이 지금 고2 이과 2반이거든? 여기는 얘 들어가서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이제는 좀 편하게 구할 수 없을까? 봐봐.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저기는 제 축을 그리면서 축은 얘는 서로 다 수직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수직은 아니거든. 그냥 평면 입장에서 바라봐봐. 저기 있는 쟤가 수직은 아니잖아. 저 수직이니? 이거랑 저랑 수직이야? 이거 한 120도 정도 되지 않아? 135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절대 수직은 아니지. 그러니까 3차원의 한계는 뭐냐면 3차원의 한계는 여기는 얘는 왜곡이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이 왜곡된 것들을 없애주려면 나는 몇 차원으로? 2차원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한 그 방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거기 있는 그 앵글 안에서 해결해버리면 거기 있는 걔는 2차원으로 풀 수 있게 돼. 맞아?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골라서 두 가지 주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3D는 2D로 바꿔주세요. 해결이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여기에 이게 정육면체가 하나 있었어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F, G, H라고. 근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A, C, F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B, H라고 하는 이 선이 만나서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긴 어떤 점에 대해서 그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여기다 수사반을 내렸어. 여기 얘를 Q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PQ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 이게 바로바로 판단이 되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여기 요 길이가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그림상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는 수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 그리고 그 왜곡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만 빼고 나머지를 왜곡시켜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왜곡이 안 된 상태로 내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는 저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을까?
저기는 저 노란 선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장 편안하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 변의 길이 2라고 하면 이렇게 봐봐. 선생님은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그렇지? 위에서 그냥 밑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수도 있어. 근데 얘에서 바라보는 거나 얘에서 바라보는 거나 사실상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요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똑같아.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저 뒤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똑같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 45도 각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오케이? 얘를 바라본다면 현재 도형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여기는 요점이 여기다 있을게. 여기는 얘가 좀 B야 지금 현재.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F가 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뒤쪽에는 지금 A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C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 쭉 보면 여기는 얘가 D였겠지. 됐어요? 여기 쭉 내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으니까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G가 되기도 하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 E가 있어. 맞아? 그 다음 여기 얘는 H가 현재 이렇게 있어. 되니? 그럼 봐봐. 내가 그리고 싶었던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이 모양에서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이었을까? A, C, F거든. 그냥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BH라고 하는 그런 직선은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봤더니 여기 있는 요점이 그냥 P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대 여기는 요점이 Q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있나? 여기는 요 길이 얼마야? 여전히 2겠지. 이 길이는 얼마야? 똑같이. 지금은 왜곡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아?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2였어. 이게 루트 2겠지. 맞아? 여기 얘도 여전히 몇이겠어? 루트 2였겠지. 이렇게 됐나요? 내가 봐봐.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이 길이나 여기서 바라보는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봐봐. 원래 이 길이는 현재 2잖아. 근데 얘는 왜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루트 2로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이 길이는 저기는 저 길이에 지금 왜곡이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지. 그냥 수직으로 쭉 내린 거야. 맞아? 그럼 나는 이제 그냥 이 3D의 그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P랑 Q에 여기는 이 길이를 그냥 구해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얘는 2D 그림이야. 그냥 이 그림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돼. 항상 이 도형의 성질을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난 현재 궁금한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닮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지? 닮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요점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1이었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삼각형이랑 여기 요 삼각형은 그대로 뭐야? 2대 1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그냥 그대로 2대 1이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거랑 이것도 여전히 2대 1 아니었을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현재 요 길이에 몇 분의 몇입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답은 3분의 4군요.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3D를 3D 상태로 바라보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 오케이? 되게 힘들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자.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싶어. 그렇지?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간 좌표 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x, y 평면이라든지 YZ 평면이라든지 ZX 평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x
xy 평면은 전체 공간 속에서 xy 평면 여기 얘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z가 0인 모든 점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z 좌표가 얼마야? 0, 0. 그지? 다른 평면들 만약 yz 평면이었으면 뭐가 0이었겠어? yz. 그렇지. x 좌표가 0이었겠지? 그 다음에 zx 평면이면 뭐겠어? y가 0이었겠지. 그 다음에 또 x축 이런 얘기도 있을 거야. x축, y축, z축 이런 얘기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떤 아이일까? 그렇지. 여기서는 y 좌표야. z 좌표가 몽땅 다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x축을 바라볼 땐 얘네들은 0이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봐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A라는 점이 3,6,8이었대.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A, B, C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이 선분 AB가 X, Y 평면에 의해서 다시 2대 3으로 내분이 되며 그 다음에 여긴 얘가 Z축에 의하여 삼 대 2로 외분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값, B값, C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현재 이 상황을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 상황에 대해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된 이 상황. 그럼 봐봐. XY 평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됐어? 그다음 여기 A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내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2대 3으로 내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길이 대 여기 요 길이가 지금 2대 3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XY 평면은 Z 좌표가 0인 모든 점들이거든.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상황을 잠깐만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 얘가 2대 3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이 3이랑 6이랑 또 A랑 B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Z가 0인 점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싶었던 거니까 나는 Z값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현재 8이었어요. 여기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얘가 2대 3이어야 되니까 12가 되겠군요. 그렇지? 이 길이가 10이었는데 얘랑 얘가 지금 내분된 거니까 얘랑 얘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렇지? C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 정도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얘가 Z축에 의해서 3대 2로 외분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Z축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이제 어떤 축이 이렇게 있었나 봐. 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대 2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싶었나 봐. 그죠? 그럼 얘도 굳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은 그러니까 Y랑 Z 좌표가 전부 다 0인 점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 X랑 Y 좌표가 전부 다 0이었겠지. 나는 여기는 이 Z축을 그냥 이 점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다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긴 얘가 3대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바라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Z에 대한 생각은 바라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A랑 B만 나는 관심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긴 얘가 지금 현재 3,6이었고 이게 지금 현재 0,0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현재 A, B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게 3대 2니까 3분의 2였겠지? 2,4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2,4,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그러니까 공간 좌표 쪽에서는 좀 생각을 일단 2D로 편하게 바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좀
접근하기 편해집니다. 그렇죠?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 A 단계는 안 해도 되죠? 네. 쌤에서 A 단계 문제 안 푼다. B 단계에서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보면서 좀 어려웠던 것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면서 그리고 해칠게요. 여기까지 좀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문제 적용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최대한 편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가보자. 바로 B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번호가 같니? 네, 아까 번호 좀 다르지? 이게 지금 옛날 거라서 문제 달라? 선생님이 이거 지금 자료를 만들다가 이게 PDF 파일이 옛날 거라서 지금 그 쌤에다 새 거를 요청해놨거든. 근데 그게 주말이라서 아직 안 들어왔어. 다음 수업 때는 바뀐 걸로 올 거야. 일단은 여기는 이 번호 보면서 여기는 이 문제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혹시 이런 거는 그 헷갈리니? 얘랑 y축 대칭인 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뭘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Z축 빼고 다. 그렇지, Z좌표 빼고 X좌표랑 Y좌표 바꿔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ZX 평면, ZX 평면에서 대칭인 점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지, Y좌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가 아닌 점들, 좌표, 얘가 아닌 좌표들만 싹싹 바꿔버리면 돼. 됐죠? 이런 것도 바꾸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몇 번부터 할까요? 여기는 706번으로 볼게요. 얘랑 조금 다를 것 같아. 여기 보자. 자, 두 점 A랑 B와 X축 위의 점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변 AC를 B변으로 한 직각삼각형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지만 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는 이 좌표들한테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Y축, X축, Z축 이렇게 점을 다 일일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일단은 뭐 합니다? 그냥 대충 찍어요.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상황에 맞게. 얘는 지금 현재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어디가 직각이래? 그러니까 어디가 빗변이? AC가 얘가 A고 얘가 C라고 이렇게 하고 얘가 당연히 B였을 거고, C를 봤더니 여기는 요 점이 지금 어디 위의 점이었어? X축 위의 점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뭐가 되는 거야? A, 0,0으로 세팅하면 되겠다. 여기는 얘는 2, 마이너스 3,1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의 기본적인 성질 보였어.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입니다. 이 거리 제곱 다 구해줬을 테니 그 등식 하나 만들어서 A 값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 어렵지 않죠? 이렇게 708번 한번 풀어보세요.
증명이 참 막막해요, 그죠? 증명이 힘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얘에 대한 증명은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OA 벡터랑 OB 벡터가 서로 수직입니다. 내적하면 빵이 됩니다.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요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 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이렇게 놨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편 다음에 음. 피타고라스 편에서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똑같아. 그냥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야. OAB가 그러니까 A5이지.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 이렇게 여기가 90도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가 현재 X1, Y1, Z1이었고요. 그럼 얘가 X2, Y2, Z2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0,0,0였고 그랬을 때 이 조건 하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세요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직각이라고 부르고 이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 피타고라스가 떠올라. 그래서 여기는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실제 저기는 저 식이 그냥 딱 나와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지? 할 수 있겠지? 네.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 X축이 점이니까 1,0,0,0에서 A, 0,0에서 거리 공식 써서 그렇지. 맞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A값 나오겠다. 뭐 이런 거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 그럼 이런 건 어때? ZX 평면 위에 있는 점 이건 어떻게 표현할래? 0, A, 0, 뭐 B로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총 3개의 식을 가지고 2개씩만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풉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715번으로 요거는 이거 그 하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오케이. 거리 그렇지. 하나 대칭시켜.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점을 얘네들이 대칭시키면은 2,4,4 그렇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점과 얘랑 거리를 구해버리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P 점의 좌표를 구해주려는 문제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XY 평면에다가 발 떨어뜨려서 발 떨어뜨려서 해서 내분점 그렇지. 정확하게는 이 상황을 이렇게 봐봐. 그림을 그리는 이게 지금 현재 XY 평면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네모로 그려야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의 관심사는 사실 Z 값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인데 지금 4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여기는 요 길이가 4니까 요 점과 요 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4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어렵지 않겠군요. 자, 정사형 얘기가 나왔네요. 정사형 얘기 나왔으면 되게 쉽지?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이라면 여기는 요 점에 뭐가 사라지는 거야? Z좌표. 저기는 저 점에서 Z좌표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빵 넣고 여기다 빵 넣은 다음에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도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봐봐. 우리가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각도를 구하고 싶어.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이랑 면에 대한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과 면의 그 각도의 정의는 얘를 평행으로 시켜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기는 요 각을 가지고 이 선과 이 면의 각이라고 정의를 했었어. 그지? 그래서 실제로 수선해발 한 점을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가지고 여기
코사인 값이다. 혹은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방법도 있어? 정사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어. 그지? 굳이 내가 저기 이제 평행 이동하지 않고도 여기는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분의 여기는 이 길이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각을 가지고 뭐 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알고 있어. 넘어갑니다. 쭉쭉쭉 갑시다. 어디에 보고 있을까? 그러면 722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 이거 너무 쉽나? 요거 해보자. 저거랑 비슷한데 수업은 응? 프리야 기억. 아, 프레이야 기억이나? 어떻게 했어? 저거 저거 정삼각형 하잖아요. 넓이 3분의 2였던 거. 답을 맞아. 이게 이 정사형을 저 정사형을 시키면 원점이 무게 중심으로. 그렇지. 풀어보세요 다시. 정삼각형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그지? 바꿔줄까 숫자를? 네. 그래도 이 편하지. 잘 모르겠어. 자 봐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정사형식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치? 이렇게 있는 도형을 내가 정사형 시켰더니 이렇게 됐대. 그치? 요 넓이를 내가 S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얘를 S 다시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S 곱하기 뭐 한 개? 코사인 세타를 한 개 뭐가 됩니다? S 다시가 됩니다라고 배웠잖아. 아,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다시 그러니까 얘가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었고요. 얘도 여전히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를 정사형시켜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이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그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 다시 얘를 정사형시켜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 이 넓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얘를 이 평면에 다시 정사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얘는 뭐가 될까요? 원래 S가 진짜? 아, 정사형이 되면 그 도형의 넓이가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면 똑같아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똑같을 수도 있죠. 네. 먼저 평행할 때 똑같지? 아니면 다 작아지지? 네. 한번 정사형 시킬 때마다 작아지는 거야. 각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작아지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얘의 넓이가 조금 작아져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이 평면에 정사형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얘보다 더작아지지 않을까? 얘는 그냥 똑같을 수는 없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S 다시에다가 뭘 곱해야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지 S 다시 다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S 다시 다시는 사실상 뭐가 되냐면 S에다가 코사인을 몇 번? 2번 한 겁니다. 정사형 한 번 했어 또 한 번 했으니까 저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여기 있는 이 도형에다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사형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얘가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는 이 넓이 정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 여기 있는 이 평면과 여기 있는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랑 이 넓이의 비로 코사인을 정의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해가지고 코사인 세타값 구한 다음에 이 넓이에다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얘를 이쪽 평면에 정사형시킨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거 빨리 끝내고 개별 질문 풀이로 돌아갈게요.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봅시다. 어느 하면 좋을까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쉬워 사실. 그치? 공간 쪽은 어디가 제일 어려워? 도형이 제일 어려워 보이요. 그다음 좌표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벡터 들어가면 제일 쉬워요. 점점 쉬워지는 구조로 돼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 그만큼 문제 푸는 게 수월하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고요. 747번으로 쭉 넘어가보자. 요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 했던 이야기인데 문제 읽어봐.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보면서 어떤 개념이 수학 1에서 했던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 어떤 개념이 있었지? 이런 거. 이렇게 선이 있었어. 선이 안에 선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었고 B라는 점이 있었어. B라는 점이 있었어. 선을 좀 길게 그었어. 이게 지금 현재 선 하나가 있으니까 사실 얘는 1차원 이야기예요. 1차원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라보는 게 AP, 그러니까 AP의 길이와 그다음에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선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점이 몇 개밖에 없냐면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밖에 없어? 그 내분점. 그렇지. 내분점이랑 외분점밖에 없어요. 1차원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내분점이라는 건 이걸 3등분 해가지고 요점, 여기 있는 요점을 내가 그냥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만큼 가고 다시 2만큼 돌아오는 여기 있는 요점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너무 많이 가요. 요즘에 있겠죠?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1차원 일단 이거지만 여기가 2차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을 기준으로 여기 1대 2가 된다. 근데 여기 요점으로 1대 2가 된다. 이런 사실을 내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가 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하나의 원이 됩니다. 이렇게 원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 원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폴로? 뉴스의 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를 불러?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자취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외분점과 여기 있는 요 내분점을 양끝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됩니다. 그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봐봐.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취얘기죠. 자취. 지금 현재 자취잖아요. 지금. 자취예요. 자취라고 이게 2차원 입장에서 바라볼게. 여기 얘가 현재 2,0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얘가 현재 0,-2였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어딘가에 이 점을 가지고 내가 P라고 놓을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을 X, Y라고 놓을 거 아니야. 나는 현재 자체의 방정식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길이의 B가 1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오케이?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 1대 2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자체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체의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는 뭐가 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1이 될 거냐? 이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거리의 비가 현재 얘가 1대 2가 되는군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내가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식 써가지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얘는 4배의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배의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 그 원의 방정식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양끝 지름이 되는 원이 된다는 뜻이야. 그 개념이 여기서 배웠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체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너무 좀 귀찮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해? 그냥 항상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냥 내분점, 외분점 빠르게 구해가지고 계산할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기는 요 개념을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내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나 콤마 몇이 되겠어요? 귀찮네 문제가. 3분의 이렇게 하면은 뭐지? 4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내분점이야. 그다음 외분점 구해볼게요. 외분점은 1대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다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얘는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4,2거든. 됐죠? 그러면 얘와 얘를 양끝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 얘와 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겠네요. 그치? 그래서 2분의 3분의 4 더하기 4 콤마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 거리가 뭐가 됩니다? 반지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 세워주면 그때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 그치? 배운 적 없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니? 신기하네. 무슨 교육 과정에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2차원이 아니라 이제 몇 차원을 넣고 싶은 거야? 3차원으로 넣고 싶은 거야. 그치? 여기 얘가 점이 하나씩 더 있었잖아요. 여기 얘가 0 하나 더 추가됐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 0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그럼 봐봐. 이 평면에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얘는 여기 위에 중간에 떠있는 한 요쯤에도 이게 1대 2가 되는 그런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지? 그럼 그 모양은 결국 뭐가 될 거예요? 9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3차원으로 증가하면 3차원은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9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상황에서 그지?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9의 반지름 구할 수 있을 테니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9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걔를 전개하면 여기 뒤에 답이 될 겁니다. 이런 개념 하나만 기억하죠. 넘어갔어. 뭐 해볼까? 최대값, 최소값 얘기 좀 해볼까? 750. 일로 가볼까? 자, 구 S는 XY 평면에 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9에 대한 얘기 좀만 해볼게. 그러니까 원에 대한 얘기. 원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원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요. 뭐랑 알면 돼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요. 그지? 맞아? 그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마찬가지 9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뭐만 알면 돼?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 그지? 그러면
그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중에서 우리 원의 방정식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의 방정식 2차원 쪽에서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팅할까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었을 텐데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수직이 될 테니 이 반지름이 y좌표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a, b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x-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는 b의 제곱입니다. 절대값 b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xy 평면에 접하거나 혹은 어떤 x축에 접하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 걔의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거며 거기 있는 걔의 뭐를 반지름을 어떻게 세팅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xy 평면에 접하는 어떤 구가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 구의 방정식을 세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세팅하면 좋을까? 일단 구의 중심의 좌표가 a, b, c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렇지? 여기서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내가 이 반지름은 뭐가 된다? 여전히 절대값 c가 됩니다.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값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xy 평면에도 접하면서 yz 평면에도 접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이제 A랑 C랑 같다는 절대값 A랑 이게 현재 이게 x축이거든. 이거 옆에서 바라봐. 그럼 얘가 xy 평면이고 여기는 얘가 zx 평면. zyy 평면. zyy 평면. 이게 zyy 평면. 그럼 얘도 접하면서 얘도 접하는 게 현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x 평면이 이거지. 이게 x축이지. 현재 이게 무슨 축이야? y축이야. 이 말을 잘못했구나. zx 평면. 여기 얘가 z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의 좌표가 현재 a, b, c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요점의 좌표가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뭔 소리야? 얘가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랑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요인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 반지름 뭐가 됩니다? 절대값 b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얘가 근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접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얘의 부호가 a, b, b가 될 수도 있고 a, b, b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a, b, b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세워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그냥. 보자. 756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떻게 했어? 그 이렇게 한다면 높이 이렇게 생긴 원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얘랑 오케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잠깐만 좀 하고 가자.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XY 평면이 이렇게 있었나봐. XY 평면이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있었나봐.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교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 교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원을 지금 그리고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얘가 x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여기 얘가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50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럼 현재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x, y 평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원의 관계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 일단 수산을 떨어뜨려서 그 한 다음에 이제 안지는 거다가 삼각형 만들어서 안지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봐봐, 선생님 x, y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x, y 평면. 그 Z가 0이 그렇지. z 좌표가 얼마야? 좌표가 0입니다는 이런 조건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일단 0이면 그냥 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뭐가 되겠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근데 0는 거니까 9를 빼서 얘가 41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 정확하게 또 여기다 z는 0입니다. 이렇게 또 써줘야 돼. 이거랑 이거 동시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유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 원 기둥으로 쭉쭉 하고 있는 원 기둥이잖아. 거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얘가 의미하는 거야 사실. 거기 z는 0이다, z는 0이었어라고 일단 박아줘야지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xy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z는 3입니다. z는 2입니다. 라는 이런 평면이 또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뭐가 생기겠어? y 생기겠지. 그럼 얘 방금 지금 뭐가 됩니다? Z에다가 그렇지, 2는 거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제 2는 거니까 49를 되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z는 2입니다. 이렇게 꼭 써줘야 돼. 이런 개념 잡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어떤 평면으로 자르든 간에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가 62번입니다. 62번. 요거 한번 가볼게. 자, 뭐 여기는 얘의 내접하면서 밑면이 x, y의 평면 위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x, y 평면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니 이 원 기둥에 뭐가 궁금합니다? 부피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오케이? 그럼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원 기둥의 부피가 궁금했기 때문에 난 여기는 얘 뭐가 필요해? 당연히 얘의 반지름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여기는 요 높이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니? 4가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당연히 8이었어요. 나는 R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R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그냥 빵 넣어버리면 돼요. 그죠? 여기 16이니까 빼버리면 9가 되죠. 반지름은 얼마였습니다? 3이었어요. 그죠? 얘를 9에다가 8 곱해서 72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제 하나 얘기만 더 하면 끝나요. 자, 두 구의 위치관계. 그 원의 위치관계 몇 가지가 있어요? 위치가 뭐예요? 우리 그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 우리가 처음 본 게 언제 봤냐면 중학교 때 1차 함수 두 개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 또 쭉 가서 x축과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등등등 해가지고 위치 관계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 지금 현재는 구와 구의 위치 관계.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위치 관계라는 말이 뭐예요? 위치 관계가 나눠지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얘는 교점을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거야.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평행한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여전히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아예 이렇게 안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 관계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었어.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나눴어요? 기울기.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기울기가 같으면은 이게 평행할 수도 있고 아예 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여기는 얘는 그 위치 관계를 뭘 기준으로 했어요? 판별식을 기준으로 했어요. 판별식이 양수면 2점.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맞는 이런 거. 여기는 얘도 여전히 판별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원일 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얘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봤어. 그렇지. 점과 직선의 거리 d와 반지름의 얘랑 얘의 뭘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거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했어.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두 원의 위치 관계 뭘 기준으로 나눴나요? 그렇지. 반지름 R1과 반지름 R2 요거랑 그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여기는 요 거리를 D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의 합과 여기는 얘의 거리를 가지고 그렇지? 요 거리의 크기를 가지고 여기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구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야. 구는 이제 만나는 교점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 면이니까. 구랑 구가 만나면은 교선이 생겨요. 그 교선은 원입니다. 점이 개 많다는 뜻이야. 그지? 선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긴 한데. 이렇게 돼 있었어. 이런 구가 있었고, 이런 구가 있었대. 여기는 얘랑 얘의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가만히 보기들을 보니까 내부에 있다, 뭐 내접한다, 만나서 원이 생긴다, 외접한다, 외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 아 얘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뭘 구할 필요가 있겠어? 얘의 반지름과 여기는 얘의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중심의 좌표와 얘의 중심의 좌표를 통해서 뭘 구해? 중심 거리를 구해요. 그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들의 합을 가지고 혹은 차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판단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부터는 단순 계산이니까 특별하게 더 설명을 나눌게요. 오케이?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돼. 그렇지? 마찬가지야. 구와 뭘 가지고?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도 나중에 다루게 돼요.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점에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현재 배운 적은 없지만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지? 알고는 있지? 그래서 여기 구할 수는 있을 테니까 여기는 요거랑 요 반지름의 그 길이를 가지고 이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를 정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다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안 되는 것들 선생님 개념적으로 계속 접근해 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은 1번부터 가보자. 일단은 그 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었나 봐. 그지? 네. 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다 이어서 만든 이런 뿔이 이렇게 있다면 밑면 넓이를 S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높이를 내가 H라고 했을 때 그 뿔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H가 됩니다. 여기 이제 뿔의 부피 구하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얘 이렇게 여기 요 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개만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가보자. 그럼 이제 밑면에 좀 관점을 가져보자. 밑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예요? 4죠?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얼마예요? 5라고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너무나 고맙게도 뭐 하고 있는 중? 평행하고 있는 중. 수선의 발입니다. 둘 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여기가 4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5였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당연히 수직이었겠지. 왜? 이 XY 평면과 여기는 얘는 수직이었을 테니까. 맞아? 그럼 됐어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 몇 콤마 몇일까요? 5콤마 3콤마 4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 점의 좌표는 뭔 소리야? 0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콤마 5콤마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니까 얘랑 얘 차이는 2고 얘랑 얘 차이는 2잖아. 맞아? 이게 몇 되겠어요? 2루트 2가 됩니다. 여기까지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부분, 요 밑면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사다리꼴이니까 이거의 평균 2분의 9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요 면적은 뭐가 됩니다? 9루트 2가 됩니다. 9루트 2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 나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의 관심사는? 높이가 관심사야. 그치?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수산의 발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얘랑 이 평면이랑 수직아니 맞아요? 이거 알겠어? 알겠어? 설마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이제 뭘로 보는 거야? XY 평면상에서 보자. 여기가 이렇게 X축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Y축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돼. 여기는 얘 지금 여기가 5, 3, 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뭐야? 3, 5,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가 궁금해요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 기울기 당연히 1일 테니까 얘의 기울기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기는 이 중심의 좌표에 꽂혀있지 않겠어? 그죠? 이게 뭐가 됩니다? 4루트 2가 됩니다. 됐어? 그럼 여기다가 요 4루트 2를 우리가 보통 3분의 1까지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됐죠? 4번으로 갈까요? 4번 질문이었지?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 있는 정육면체 A, B, C, D, E, F, G에서 H에서 A랑 B랑 C랑 뭐 다 준 건 아니지만 그지? 뭐 몇 개를 줬어요. 맞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이 모서리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쭉 이었을 때 여기는 요 Q인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 뭐가 제일 궁금한 거야 현재? 뭐가 궁금해? 근서가 1별짜리. 그렇구나. 뭐가 궁금한 거야? 최대. 최대값이 궁금한 거죠? 최대값이 궁금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평면까지의 요 길이는 얼마야? 3이요. 3이지. 근데 요 평면에서부터 여기는 요 평면까지의 길이는 또 얼마야? 여전히 3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뒤에 단계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렇지 비에 되면 안 넣어도 돼. 진짜? 자 여기는 요 길이 2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됐어? 그럼 가보자. 그래서 제일 먼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에 지금 Z 좌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지? 여기는 요 X 좌표랑 Y 좌표만 좀 봐봐. 얘는 지금 1,5였단 말이야. 그지? 여기는 얘네들을 봐봐. A의 지금 X, Y 좌표를 내가 이렇게 다시 써볼게. 여기를 내가 X축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Y축이라고 잠깐만 해보자. 오케이? 평면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얘는 지금 0,3이에요. 0,3이니까 여기가 현재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F의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이었겠어? 3,3이었겠지? 맞아요? 여기가 B. 그 다음에 C는
C는 어디 있어요? C는 G의 위에 있어요, 그지? 근데 H 먼저 볼까? H는 저거였잖아. 그러니까 D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0,6이 되겠다.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얘가 D가 됩니다. C는 6이었겠지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3이었어. 여기는 얘가 현재 3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6인 거야. 그 다음 나는 여기 1,5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제일 먼 거 찾아보면 당연히 뭐겠어? 얘겠지. 맞아, 루트 17 두 개야. 그치? 여기 6일이가 얼마니? 여기 2 차이 나고 여기 2 차이 나고 여기 몇 차이 나요? 아니지 여기 몇이야? 거의 2차이. 여기 2 차이 이게 얼마야? 여기서 2루트이고 여기 2루트이잖아. 높이 3이었어. 그렇지. 높이가 3이었으니까 요렇게 더 높았던 거잖아, 그지? 요렇게 내려오면 지금 현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17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는 이 길이가 될 거고 그 길이의 2배가 된 여기는 얘가 답일 거야. 2루트 17. 됐어요? 네. 다음 5번도 질문했나? 5번 종빈이었나? 5번은 쉽잖아. 이거 아까 너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오탄가 보다. 이거겠지? 그치? 보기 답이었어. 그치? 근성이도 이렇게 풀었지? Q로 풀었지? 수비가 고쳤어. 오케이. 그건 맞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바로 저기. 다음 또 몇 번? 14번이었나? 네. 자 봐봐 A랑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ZX 평면에 있는 어떤 저 P에 대해서 A, P 더하기 B, P 값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바라보는 대상이 ZX 평면이니까 ZX 평면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자. 오케이? 얘는 Y가 0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맞아요? Y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나는 Y의 변화만 관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A를 내가 딱 찍었어. A를 찍었어. 여기는 얘는 지금 내가 y 값은 2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여기가 y가 0인 점들의 모임일 테니까. 맞아? 그 다음에 b를 또 찍어보자. b를 찍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5,6,7이 됐습니다. 얘도 필요 없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는 상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거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가 되게 하는 요 점 p를 기준으로 얘분의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를 대칭 이동시킬 테고 B 얘는 5,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요 P점이 최소값이었을 거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는 그냥 이거 분의 이거로 접근해도 되는 거니까 결국 그냥 2분의 6입니다. 답은 3이군요. 이렇게 푸는 것이 필요한 것만 골라 봅시다. 됐죠? 또 15번 질문이었나? 7번. 7번. 15번 15번에서 보고 싶은 거는 ABC의 무게중심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세 좌표의 평균이었어요. 맞아요? 세 개 좌표의 평균이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나의 관찰 대상은 이 알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알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알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만 구하면 무게중심으로부터 알파까지 거리 아니었을까? 그러면 얘랑 얘 평균이잖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답인데. 아, 반지름이구나. 뭘로 생겼네? 아, 저 95, 30은 지름인 줄 알고. 됐나요? 오케이. 아, 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위에 두 동점이 있었대. 현재 지금 상황은 원처럼 9가 있었어. 그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x좌표가 1이 되도록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얘는 지금 3,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가 가장 편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그냥 a라고 딱 찍자 이렇게. 여기 얘가 지금 3,0,0 이렇게 바라보는 게 가장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사실상 x축의 양의 방향이었을 거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B랑 C, 아니 P랑 Q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혔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 x 좌표랑 여기는 얘 x 좌표에 대해서 무게 중심, 그러니까 요렇게 된 요 삼각형의 뭐가 무게 중심의 x 좌표가 1이 되고 싶었대. 그지? 그럼 얘 x 좌표, 여기는 얘를 내가 x1이라고 해보고 p를, 여기는 요 점에 x 좌표, 여기 2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x2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 평균, 그러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가 얼마가 되고 싶었어요? 1이 되고 싶었어요. 즉 x1과 x2의 합은 뭐가 되고 싶었나요? 3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AP의 길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x1이라는 최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얘가 어디까지 뒤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x1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였지. 맞아? x2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였단 말이야. 맞아? 근데 x1 더하기 x2는 몇이라고 준 거야, 그랬는데? 3이라고 준 거야. 그럼 내가 x1에 관심이 있으니 x2를 소거할래요. 3-x1 이렇게 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죽어서 뭘 남겨요? 범위를 남깁니다. 맞아? 일단 집어넣어 봤어요.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3-x1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빼주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1 0. 근데 0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0에서 6 사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만족해야 되지만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1의 범위는 결국 0에서 3 사이일 수밖에 없지. 맞아? 얘가 만약에 더 뒤쪽으로 간다면 좀 곤란해. 왜? 봐봐. 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랑도 멀어지지만 여기 있는 이 y값도 커질 테니까. 맞아? 이게 높이나 다른 값들도 커질 테니까 거기는 걔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여기는 요 기점을 통해서 얘가 더 멀리 가버리면은 여기는 이 값이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x값이 0에서 3 사이래요. 그럼 당연히 x가 x1이 어디 있는 0에 있는 요 상황, 즉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이 원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거리가 최대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거리는 당연히 이 길이가 되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당연히 3루트 2가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